우리 중앙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유일한 길은 경쟁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졸업생을 길러내는 게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기획처장님의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본부의 그런 고민과 노력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큰 소리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1, 1학번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과대 광역 모집과 전공 선택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에 대한 방안으로 제가 좀 봤을 때는 복수 전공과 이중 전공이 마법의 해결책처럼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전공 쏠림 현상 때문에 서울대라던가 외대에서는 광역 모집을 폐지한 바 있는데요. 뭐 진입 정원이 그러니까 전공 쏠림 현상이 사실 예상되는 바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과목들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120%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원할지 모르고 또 복수 전공과 이중 전공은 마치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마법의 해결책처럼 들렸는데 그러니까 전공 쏠림이 되는 전공 쏠림 과목에 주전공 선택도 많이 하고 복수 전공과 이중 전공 선택도 많이 했을 시에 근데 그게 또 진입 정원이 매년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양질의 유연한 강의 확보와 교수 확보가 가능하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발표하신 부분에 제시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복수 전공이 여석이 안 열려서 저도 못 듣게 되는 게 있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강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4가지의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교수의 지위를 유연화한다. 근데 이건 사실 유능한 교수들이 다 중앙대에 기피하게 되는 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을 많이 채용한다. 뭐 아까 전에 또 뭐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대학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자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 학점을 통해서 전공 선택을 제한하자가 되는데 그럼 결국에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되지 않겠냐. 결국에 다른 학교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교육비 인상이 우려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부처장입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그 선택과 요구 수요를 100% 다 학교가 수용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학교도 그런 제도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도는 가급적 학생의 선택권을 더 늘려가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앞으로 인원을 줄여나가는 상황 속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뭘까를 고민해서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한 것이지 학생의 요구를 우리가 100% 다 수용하고 쏠림 현상을 100% 다 학교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고 이 120%로도 수용이 어렵다. 이런 거는 이중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을 통해서 가급적 수용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 쏠림 현상이 많아져서 어떤 특정 학과에 인원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교수 뽑아야죠.
당연히 계속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사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폭넓게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왜 100%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논의는 상당히 지금 단계로서는 어떤 학교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다른 학교는 다 학과제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다시 왜 학부제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학부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왜 지속적으로 계속 학부제를 시도를 해왔는데 왜 계속적으로 안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 됐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은 대학평가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전임교원 강의 분석률입니다. 학교가 그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강사들로다가 그것들을 메꿔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거면은 이런 일을 시작조차 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등록금 아까 얘기했는데 맘먹고 못 올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올리면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저희 못 올려요. 그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교육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네, 우리 행정부총장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응용통계학과 박상규 교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이시니까 논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김 시장께서 이제 이런 그 안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베네핏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좀 전에 사회학 학생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우리 구성원들이나 미래를 위해서 나을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안이 베스트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을 아시잖아요.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대표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를 이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1번, 2번, 3번 대안을 저희한테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부작용이 좀 덜한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설명회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저는 가급적이면 이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같이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니까 또 우리도 완벽한 안을 만든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또 채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지 말고 대안도 내놓으라고 까지만 말고.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저쪽에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문화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중문과 학생 이동욱입니다. 네, 사실 아시아문화학부도 작년에 비교 민속학과가 없어지는 걸 막지 못했는데, 사실 아까 말하셨던 게 학생이 많이 몰리면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안 오는 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피하게 폐과나 통합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내버려두면 한쪽으로 몰리는 게 무조건 생길 텐데, 학부제 내에서 학과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단언하시고, 그리고 폐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장께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폐전공에 대해서 보완책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전공의 인원만을 가지고 폐과를 정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중전공이라든지 이중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수전공의 인원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요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고 뭐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미리 그거를 선제적으로 그 관리 전공으로 지정을 해서 그 관리 전공이 다른 분야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전공으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그 제도적 장치까지 다 하게 되면 아마 전공이 학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학문의 패러다임이 쭉 일정하게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경영학과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제학보다 훨씬 경영학이 인기가 더 많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쏠림 현상이 계속 20년, 뭐 10년 이상씩 이렇게 지속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아니면 아까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과를 폐지를 하게 되고 그 학과를 폐지하고 나면 다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문의 패러다임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공이 폐지되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공이 폐지된 그런 학과 뭐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학과를 없애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교수님들이 강의의 질로 승부하셔야 돼요. 저도 인문대학입니다. 유럽문학부, 독일어문학인데 전공이 언제까지 교수님들이 인문학 전공의 벽에 갇혀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교수님들도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좋은 강의를 주셔야 돼요. 교수님들도 이제는 정말로 이전의 틀에선 좀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교수고 인문학을 하지만은 충분히 강의의 질로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강의가 제 거예요. 2,000명이 넘었죠. 그리스 비기에도 제가 만들었어요. 유럽문학이 그것만 해도 있죠. 정말 중앙대학교에서 약 4,000명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잘하고 싶습니다. 네. 대학원 사회학과 김진두라고 합니다. 일단 평가 계획안을 보면은
일단 어쨌든 간에 통계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나오는데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일종의 지나치게 취업 중심적인 으로 해결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면 평가의 기초가 된 게 일종의 양적 자료들인데 양적 자료들로 잘 평가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질적 자료들로 잘 평가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이는 중앙대학교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 경쟁력 문제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점진적 혁신이 중요해서 단순히 양적 자료만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IT 산업 같은 경우는 급진적인 혁신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양적 자료로 평가하기가 용이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양적 자료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학점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자꾸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전공 밑에 이제 전공 심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공 심화가 학점이 다르죠. 원래 다전공 전공 그 학점은 132학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전공 심화를 총 보면 120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공만 하면은 120학점만 따면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 126학점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공 심화가 뭐냐면 주로 대학원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3.5 플러스 1.5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학석사 연계 과정을 통해서 석사까지 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부 과정 중에서 이 126학점 플러스 대학원 과목을 9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미 9학점을 듣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1.5년 정도 되면 대학원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학석사 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뭐 취업을 할 학생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학사 그 구조가 대부분의 연구 중심 대학들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중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연구 중심 대학들이 전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앞으로 교육 중심 대학이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야 되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학사 구조를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 가능한 학사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한 거고 물론 이 그 안은 여러분들이 선택력을 높여서 나중에 다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사회에 나가서 적응력을 더 높이는 이런 취지도 있지만 구조 자체는 우리가 연구중심 대학의 구조로 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단순히 졸업하고 그냥 취업해서 직장을 찾는 일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연구자를 길러내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공 심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은 그 유능한 연구자들을 배출해내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잠깐만요. 팀장님. 예. 먼저. 네, 저는 연구부 총장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받아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저희 졸업생 중에 실제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경쟁대학 성균관대학만 해도 거의 20% 이상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는 당연히 37%,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률이. 근데 저희 대학이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 넓게 땅을 파야 깊게 들어갑니다. 너무 학부 때 좁게 파면 깊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저희의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 때 좀 넓게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의 제도가 취업만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하나 그 양적 자료에만 기반해서 그 관련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셔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학과를 비교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양적이라는 거죠. 그 양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크게 볼 때 이제 학과를 이제 취업률이라는 걸 많이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 요즘은 굉장히 비교하기가 힘들지만 수능 성적이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 중심으로 할 때는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을 많이 봅니다. 교수님들의 논문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왜 양적인 건 보느냐 질적인 걸 봐야지. 근데 사실 이게 양적인 건 굉장히 객관적인데 질적인 거는 상당히 다양하고 좀 어떤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판단할 때 질적인 걸 판단할 때 보는 것이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논문지에 논문을 게재하느냐 그리고 그런 논문을 얼마나 다른 분들이 많이 참조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양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질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공과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연구 역량을 받아서 얼마나 과제를 많이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수님들이 밖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연구 과제를 이끌어온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양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성적인 거를 그래도 객관적인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쪽 아까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 김봉수입니다.